자, 중간고사 대비해서 나눠준 문제 프린트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고요. 2019년 3월 고2 물리학원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물체의 힘이 작용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중력이 작용에 나타나는 현상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네요. 공이 지면으로 떨어지는 거, 중력받아서 떨어지는 거 맞고요.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거, 뭐 수업시간 했던 것 같네. 그럼 머리카락에 빛이 달라붙는 거는 전기력이죠. 이게 답은 A, B, 3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대충 풀이합니다. 자, 이번 문제도 이번에도 수업 시간에 풀 떴던 문제 같네. 걔도 뭐 다 할게요. 2020년 3월 고2 물리학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물체 작용인과 물체 운동에 대한 설명이 돼가지고 그때 뭐 스카이다이빙 관련해서 막 이게 농담하고 그런 거 했었죠. 스카이다이버가 낙하할 때 중력이 작용해가지고 속도가 점점 빨라지죠.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도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저기는 계속 떠들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계속 떠들고 있고요. 2021년 3월 고2 물리학원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중력과 관련된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에 구멍을 뚫는다는 의미의 낙수초석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점화 끝에 맺힌 물방울은 중력을 받아 연직 아래로 떨어져 돌에 부딪히고요. 점화 끝의 높이가 기울일수록 돌에 부딪히기 직전의 속력이 크다. 당연히 높을수록 가속이 더 오랫동안 되니까 속력이 빠르겠죠. 니은 물방울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일정합니다. 연직 아랫 방향 혹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일정합니다. 이거 질량이 다른 두 물방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같진 않죠. 중력의 크기는 무게. 그래서 질량에다 중력 가속도 곱한 거니까 질량이 다르면 당연히 중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 사요나라 아니네요. 4번이 답이니까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거! 2022년 3월 고2 물리학원 혼자 쇼하고 있네요. 그죠?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힘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 AC를 나타낸 겁니다. AC A 왜 이러길 미안하다.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떨어지는 거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는 거고요. 아이가 미끄럼 타고 내려온 것도 중력 때문에 이제 내려가는 거고요. 인공위성의 지구주위를 공전하는 거. 이 원운동 전부 다 이제 원운동은 다 중력은 아니구나. 근데 이제 천체들과 관련된 원운동은 대부분 중력인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이게 중력이 이 방향으로 작용하고 속도는 이 방향이고요. 항상 이게 수직 방향으로 운동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운동의 방향만 바뀌는 원운동을 합니다. 달도 이거 아니에요? 달도 지구 도는 거. 예, 맞아요. 달 지구 주변에 달 도는 것도 중력 때문에 도는 거. 예. 원이 아닌데 중력. 타원이어도 중력에 의해서 그런데 타원 운동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통합과학에서는 안 배우니까 통합과학뿐만 아니라 물리학원에서도 안 배우고요. 투에서 살짝 나옵니다. 계산하는 거 없이 그냥 행성의 궤도는 타원이 있다. 이 정도. 조용해라.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고2 물리학원 4번 문제입니다. 표는 자연학과하는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건데 T2 빼기 T1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어떤 내용을 쓰는 거냐 하면 자연학과하는 물체의 운동은 속력이 증가하는데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의 변화량이 일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0에서 0.1초, 0.1초에서 0.2초, 0.2초에서 0.3초 사이에 속도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전부 다 0.98, 0.98, 0.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요 두 개 차이가 0.98 미터 퍼 세크죠. 그다음 1.96 빼기 0.98에도 0.98이 나옵니다. 그다음 2.94 빼기 1.96에도 0.98이 나와요. 그럼 T2 빼기 T1은 일단 요 두 개를 빼봐요. 빼보면은 19.6 빼기 14.7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4.9가 나옵니다. 4.9. 그러니까 4.9는 이제 또 0.98로 나눈 거죠. 0.98로 나눴을 때 4.9가 아니지. 4.9 맞나? 맞아요. 맞네요. 안 뺐잖아 19.6. 19.6이랑 14.7을 뺀 겁니다. 4.9를. 그럼 얘를 이제 0.98로 나누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되고 잠시만. 이상한데?
58, 40, 95, 45, 49. 이런 거 답이 없네? 예, 근데 이 9.8을 4.9로 나눠야 답이 나와요. 계산해보면. 9.8을 0.1초마다 0.98m/s씩 증가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 미안합니다. 이게 5번이죠. 5번. 5번인데 최종적으로 5번인데 한 번당 0.1초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0.5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98로 나누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이제 0.98씩 속도가 증가하는 게 몇 번 일어나느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번 일어났으니까 오류가 아닙니다. 5번 일어났으니까 한 번당 0.1초가 걸린 거니까 거기다 0.1을 최종적으로 곱해야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T2 빼기 T1은 0.5초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라는 그 특징을 이용해서 유추해서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1년 3월 9일 물리학 문제. 이것도 뭐 풀었던 거 같네 느낌상. 그림과는 물체 A, B를 자연학화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질량은 B가 A의 2배이죠. A가 M이면 B는 2M입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건데 이때 이제 속력 시간 그래프 기울기가 뭐라고 했었죠? 네, 가속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런 운동이고 질량이 다르더라도 그때 뭐 이런 거 했었죠. EMA는 뭐 AA는 EMG, MAB는 MG 이렇게 해서 질량이 EM이면 관성도 EM이지만 그 중력도 EM에 비례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질량에 의한 효과는 다 상쇄가 되고 가속도는 둘 다 G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같은 걸 찾으면 되는 문제였었죠. 그래서 3번이 답이었었습니다. 쭉쭉 잘 넘어간다. 자, 7번 문제. 뜨거! 2022년 3월 고2 물리학원 17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높이가 HHE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ABC가 각각 시간 TA, TB, TC 동안 자유낙하하여 수평면에 도달하였습니다. ABC의 질량은 각각 M, EM, EM이고요. TA, TB, TC를 옳게 비교한 것 했는데 이때 그 질량 M, EM, EM은 페이크죠. 질량과는 관계없이 이 세 물체의 가속도는 전부 다 같습니다. 따라서 높이가 낮을수록 뭐 동일한 운동이면 똑같은 거리만큼 가는데 걸린 시간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리가 짧을수록 시간도 더 적게 걸린다라고 볼 수 있고 거리가 같으면은 동일한 가속도로 운동했을 때 똑같은 시각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A하고 B는 시간이 같고 C는 더 멀리 가야 되니까 더 오래 걸려야 되니까 답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진짜 내가 풀이를 정말 그냥 이게 동그라미 치고 끝났구나. 더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8년 11월 9일 통합과학 6번 문제입니다. 6한간이고요. 그러면 같은 높이에서 자연학과시킨 물체 A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 B의 위치를 0.1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질량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A와 B가 운동하는 동안 A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모두 골라라. 단 A, B의 크기는 무시하는 무시무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A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했는데 A는 자연학화 운동하죠. 자연학화하는 물체는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 일정하다. 그래서 기억을 맞고요. 니은 B는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일정하죠.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ma = 0이 되어서 가속도가 0, 속도가 일정한 그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죠. 왜냐하면 좀 질량이 같다고 했잖아요. 질량이 같으니까 물개 중력의 크기가 같습니다. 5번이 답이 되겠고요. 쭉쭉 넘어.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19년 11월 9일 통합과 9번 문제. 얘도 9네. 자,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물체 A를 가만히 놓은 순간 물체 B를 수평 방향으로 송교 V로 던졌더니 A와 B가 각각 경로를 따라 운동하여 수평면에 도달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B가 운동하는 경로상의 P의 높이는 H이고요. 질량은 AB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이 또 떠들고 있고요. 역시 무시무시한 문제죠. 크기, 공기장 이런 거 무시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저를 무시하고 있고요. 자, 기억 A가 운동하는 동안 A의 속력은 증가하죠. 일정하게 증가한다. 또 맞는 말이고 증가한다. 또 맞는 말입니다.
니은 B가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변함이 없을 거고요. 이것도 문제 프린트에서 학습지에서 풀었던 것 같네요. B가 P를 지나는 순간 A의 높이는 B의 높이하고 같습니다. 연집 방향으로는 네, 동일한 가속도로 동일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답이었었죠. 넘어갑시다. 10번 2020년 11월 9일 통합과학 16번 문제입니다. 그런과 같이 물체 A를 수평 방향으로 속력 V로 던지는 순간 물체 B를 가만히 놓았더니 A와 B가 각각 경로를 따라 운동하여 수평면에 동시에 도달했습니다. A는 던지는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수평 방향으로 L만큼 이동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시 무시무시한 문제입니다. 물체의 크기 공기적 무시하고요. 기억 A가 운동하는 동안 A의 수평 방향 속력은 V로 일정하다. 비슷하죠 물어보는 게. 수평 방향으로는 공기 저항이 없으면 합력이 0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합니다. 니은 B가 가만히 놓인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V분의 L이다. 근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에서는요. 그래서 수평 방향의 운동을 가지고 이 시간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속력은 V고요.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L이니까 그 거리 L을 수평 방향 속력으로 나누면 수평 방향으로 L만큼 V의 속력으로 L만큼 가는데 걸린 시간이니까 그게 곧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집 방향으로 구할 수 있고 수평 방향으로 구할 수도 있는데 연집 방향은 여러분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만 이제 물어볼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 중학교 때 이 식 자체는 배우죠. 등속 직선 운동에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고 그렇습니다. 운동하는 동안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전부 다 연직 아랫 방향 혹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니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잘 넘어간다. 11번 문제. 2021년 11월 5일 통합과학 문제. 이번에 11월 10일 똑같네. 15. 다음은 세 것을 AB의 운동을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실험 과정 볼까요? 그림과 같이 발사 장치를 이용하여 AB의 같은 높이에 위치시키는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B의 수평분을 발사시켜 AB가 수평분에 도달할 때까지 낙하 시간과 B의 수평 도달거리를 측정한다. 근데 우리는 그냥 동시에 도달하는 것만 실험실에서 봤죠. 근데 얘는 좀 더 정량적으로 했네요. B의 처음 속력만을 2배로 하여서 과정가를 반복합니다. 그랬더니 과정가 처음에 이제 했을 때는 A하고 B와 이제 그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T로 같았습니다. 근데 속력을 2배로 하더라도 A가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하고 B가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은 같겠죠. 근데 동시에 떨어지는 걸 확인했었잖아요. 속력을 느리게 하나 빠르게 하나 관계없이 수평 방향에 도달한 시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같은 이유는 수평 방향의 속도만 다르지 지금 연집 방향으로는 똑같은 높이에서 연집 방향으로만 치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연집 방향은 가나 모두 동일한 운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력이 2배가 되었으면 같은 시간 동안에 도달한 거리는 몇 배가 되겠어? 2배가 되겠죠. 수평 방향의 그 속도가 2배가 되면 똑같은 시간 t 동안에 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니까 2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자, 운동하는 동안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같다. 비슷한 게 계속 물어보는 거 보이죠? 그다음 니은 기억은 T보다 크다 했는데 같죠? 기억은 T고요. 니은은 R보다 크다. 맞죠? 2R입니다. 그래서 기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힌트가 있네요. 3번이 답이다. 자, 1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야야야 계속 떠들고 그러면 안 돼. 삐진다. 자, 12번 문제. 2019년 3월 고인물리학원 15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정한 높이에서 수평방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경로를 표는 물체를 던진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수평 이동 거리를 던진 속력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역시 무시무시한 문제고요. 던진 속력이 지금 기억 이쪽은 지금 V이고 얘는 2V고요. 그다음에 걸린 시간은 좀 뭔데 일정한 높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일정한 높이라는 것은 시간도 일정하다.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낙하 시간도.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역시 T고요. 요거 두 개 곱한 게 R이니까 2V 곱하기 T 하면은 얘는 2R이 되겠죠. 동일한 높이에서 수평방향을 던지면 수평방향 속도와 관계없이 연집 방향은 그냥 가만히 놓은 거랑 똑같기 때문에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역은 T고요. 니은은 ER입니다. 그래서 기역은 틀렸고 니은은 맞고요.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 했는데 여기는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력이 0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용한다라는 것은 0은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합력이 0이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만 맞았어. 니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쯤이 산시 니번 설명도 해줘. 헐.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고2 물리학 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공 A를 자연낙하시키는 동안에 동시에 공 B를 수평으로 던진 순간부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AB 위치를 모눈종이에 나타난 것입니다. 점 A에서 E는 모눈종이 위에 점이고요. A가 P에 있을 때 B의 위치는 냈네요. A가 P에 있을 때. 그러면 저 연직 방향으로는 동일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얘가 이만큼 낙하하면 B도 연직 방향으로 이만큼 낙하해야 됩니다. 이만큼 낙하해야 되는데 점이 3개네요. 점이 3개인데 이것도 이제 수평 방향을 봐야 되죠. 수평 방향을 보면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만큼 가야 돼요. 여기 보면 이만큼 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또 한 칸 갔죠. 그럼 여기서부터도 보면 한 칸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D점이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까? 연직 방향으로는 A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고, 수평 방향으로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만큼 가야 돼요.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동일한 시간 간격 동안 이제 한 칸씩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꺼보면 요 D점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서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 2022년 3월 고2 물리학 11번 문제입니다. 혼자 진짜 쇼하고 있네. 다음은 자연낙하하는 물체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실험 과정 보면 쇠구슬 A는 자연낙하하도록 쇠구슬 B는 A와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발사되도록 쇠구슬 발사장치 A, B를 놓습니다. A와 B를 동시에 운동시킨 후 A와 B가 운동하는 모습을 0.1초 간격으로 촬영하고 있네요. 옳은 것을 골라라. 역시 무시무시한 문제고요. 낙하하는 동안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연직 방향이다. 맞죠? 연직 방향 혹은 연직 아래 방향 혹은 지구 중심 방향,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A는 B보다 먼저 수평면에 도달한다. 여러분 실험했죠? 가만히 놓는 거랑 수평으로 던진 거는 수평으로 던진 속도와 관계없이 전부 다 동시에 바닥에 도달합니다. 왜냐 연직 방향만 놓고 보면 정지 상태에서 동일한 가속도로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B의 수평 방향 속력을 뜬금없이 물어보네요. 이건 자료를 잘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0.1초 간격으로 찍은 거잖아요. 0.1초 간격으로 찍었으니까 좀 0.1초 동안 보면은 이렇게 3칸씩 이동하는 거 보입니까? 예, 3칸씩 이동하는데 한 칸이 10cm죠. 그래서 3칸은 10cm 곱하기 3이 됩니다. 이게 몇 초 동안 갔다? 0.1초 동안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양변에 분모 분자에 10을 곱하면 300cm/s가 되고요. 100cm가 1m니까 3m/s가 되겠습니다. 근데 풀이를 잘못 적어놨네.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요 홈페이지에 올라온 풀이가 잘못 적혀 있습니다. 20cm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요걸로 잘못 봤네요. 요걸 보면 안 되고 B니까 B가 이동한 거는 3칸씩 이동했으니까 수정해 놓을게요. 어쨌든 뭐 잘못 풀었는데 정답은 맞췄네요. 내가 요 종이로 풀이한 거에 잘못 올려놨다고 풀이를. 요게 3m/s입니다. 제가 2m/s라고 잘못 풀이해놨네. 3m/s입니다. 그래서 기만 기어서 1번이 기었던 문제였다. 수정해놔야 되겠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9일 통합과학 1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동일한 높이에서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물체 B를 수평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던졌더니 A와 B가 각각 경로를 따라 운동합니다. A는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A가 수평면에 도달할까지 걸리는 시간은 1초입니다. 그러니까 낙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초라는 거죠.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A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일정하다. 땡큐죠. 일정하고 연직 방향, 연직 아래 방향 혹은 지구 중심 방향이고요. 니은 B가 수평의 면에 도달한 순간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여전히 V겠죠. V고요. 수평 방향 속력 안 바뀝니다. B를 던진 순간부터 B가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초죠. 동시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1번이 답이어서 1. 이거는 뭐 예상됐던 게 아닙니다. 이제 단원이 바뀌었네요.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문제 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입니다. 오늘 그냥 다 풀어버릴까? 자, 2019년 11월 9일 통합과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에어백의 탑승자를 보호하는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에어백은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탑승자의 작용으로 평균 힘의 크기를 작아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데요. 에어백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일정한데 얘를 늘려가지고 얘를 줄이는 사고 과정으로 치면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겠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 같은데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평균적으로 받는 힘을, 충격력을 줄이는 이런 예입니다. 푹신푹신하고 찌그러진 거 찾으면 되죠. 다네? 범퍼 발로 차도 찌그러진다 했죠. 일단 태권도 선수 보호대 푹신푹신하고 매트도 푹신푹신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전부 다 줄여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기니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2020년 11월 9일 통합과 19번 문제. 다음 충돌과 관련된 과학 원리에 대한 물체가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이 크기죠. 똑같죠? 힘 곱하기 시간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데 얘가 일정한데 얘를 증가시켜서 얘를 감소시키는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역시 푹신푹신한 거 찾으면 되죠. 다 푹신푹신하네요. 기니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푹신푹신하면 됩니다. 푹신푹신하는 것도 몇 개 있네. 글러브를 뒤로 빼면서 받는 거 이런 거. 근데 글러브도 푹신푹신하잖아. 자, 18번 문제. 2021년 11월 9일 통합과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학생 A, C가 이게 지금 안 좋아요. 옛날 철수형이 민수일 때가 좋았는데. 자, A, B, C가 자전거 헬멧 착용과 관련된 뉴스 내용에 대해서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글이 왜 이리 많아? 자, 자전거를 탈 때 헬멧과 같은 안전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헬멧은 머리가 바닥과 충돌할 때 머리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못 알아들을 말 하고 있죠. 자,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헬멧을 착용하면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이 짧아진다. 이거 안 되죠. 그러면 명줄도 짧아집니다. 충돌 시간이 길어져서 평균적으로 받는 힘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죠. 헬멧을 착용하면 충돌할 때 머리에 작용하는 충격량의 크기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헬멧을 쓰나 안 쓰나 그렇게 똑같은 운동량으로 떨어지다가 멈추잖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습니다. 충격량은 같은데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평균 힘을 줄여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똑같죠? 지금 계속 똑같은 식이 나오는데 이 헬멧을 쓰고 떨어지나 그냥 떨어지나 동일한 운동량으로 떨어져서 멈춥니다. 충격력이 줄어드는. 그렇죠. 충격력 혹은 충격 혹은 평균 힘이 줄어드는 거죠. 헬멧이 머리를 보호해주는 원리는 자동차 사고 시 에어백이 사람을 보호해주는 원리하고 같죠. 그래서 C만 맞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바라보고 있는 커플이 다 틀리고 얘만 이제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C라고 답이 적혀 있죠. 제 C야. 답은 C야. 2번. 미안하다. 19번. 2019년 3월 9일 물리학원 10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학생 ABC 또 ABC네. 자동차의 안전장치에 대해 대하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범퍼는 매우 단단해서 충돌대로 찌그러지잖아. 안 됩니다. 여기는 찌그러져야 돼요. 여기가 안 찌그러져야 되지. 그래서 A는 틀렸습니다. 안전대는 급정거할 때 관성의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것을 막아주죠. 에어백은 탑승자에게 충격이 가해지는 시간을 길게 해서 평균적으로 받는 힘을 줄여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BC 카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번은 인쇄가 거꾸로 있네. 왜 그래? 근데 그 충격 시간에 되게 해가지고 예. 충격력을 줄여서 그러잖아요. 예. 근데 평균 힘도 네, 충격력을 줄여준다 해도 맞는 말이고 평균 힘을 줄여준다 해도 맞는 말입니다. 예. 충격을 줄인다 해도 맞는 말이고 힘을 줄인다 해도 맞는 말이고 이름이 여러 가지라 가지고. 예. 개념 공부에 좋은 책 없나요? 개념 공부에 좋은 책은 그 옥승환이라는 사람이 쓴 학습지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유튜브에 옥승환을 검색해가지고 그 내용을 들으면 개념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문제 이어서 하고요. 20번 문제 2022년 11월 9일 통합과 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머리 보호대 보면 다른 순수와 충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예방하고 안전대는 급정거할 때 승객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 관성에 의한 현상이죠. 이거를 이제 방지합니다. 그 범퍼는 접촉 사고 일어날 때 찌그러지면서 운전자의 피해를 줄이죠. 머리 보호대하고 범퍼가 지금 이제 같은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안전띠도 사실 이러한 원리하고 일맥상통하게 같은 원리가 있는데 이거는 관성의 입장에서 일단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그대로 이제 해석하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머리 보호대는 충돌할 때 머리가 받는 평균 힘을 줄여주죠. 그러니까 뭐 용어가 조금씩 바뀌죠. 평균 힘을 줄인다 할 때도 있고, 뭐 충격을 줄인다, 충격력을 줄인다,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역은 관성으로 설명된다 했는데 기역은 급정갈 때 승객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 이건 이제 승객은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는데 자동차는 속도가 줄어드니까 그 차이로 인해서 튕겨나가는 거. 관성에 의한 현상이다 볼 수 있습니다. 저기는 계속 떠들고 있고요. 이거 자동차가 충돌하여 정지할 때까지 받는 충격량은 범퍼가 찌그러지면서 작아진다 했는데 이게 왠지 그럴 것 같지만 이거 페이크입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요. 자동차가 정지할 때 범퍼가 찌그러지든지 안 찌그러지든지 간에 동일한 운동량으로 가고 있다가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찌그러지다 안 찌그러지든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 범퍼가 없어도 똑같습니다. 찌그러지든 안 찌그러지든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똑같은 운동량에서 사고 나면 멈추게 되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2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빨대 속에 정지해 있는 물체를 불어서 발사시킨다. 표는 물체 ABC의 질량과 각 물체가 빨대를 빠져나온 순간의 속력을 나타낸 겁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했던 거네, 그지? 충격량은 뭐가 같죠?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운동량이 0이었죠? 나중에 운동량은 이제 질량 곱하기 속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한 게 나중 운동량이죠. 그래서 3MV, 2MV, 4MV가 되고 처음 운동량은 다 0이었죠. 그래서 이거 빼준 게 충격량이었습니다. 이게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한 게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죠. I고 I가 충격량입니다. I고 할 때. 그래서 여기에 각각 이제 A가 받는 충격량, B가 받는 충격량, C가 받는 충격량 이렇게 되죠. 그래서 C가 받는 충격량이 가장 크죠. 그래서 IC 제일 크고 캡 4번 택시가 답이었다 뭐 이런 거 했었죠. 누가 이거 캡이 택시가 이 철자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이 철자가 맞습니다. CAB 택시. 넘어갈게요. 농담에 대한 설명은 굳이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때 22번 2018년 11월 9일 통합과 20번 문제다. 그림 가나와 같이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 V로 직선 운동하는 질량 M인 물체가 각각 서로 다른 벽과 충돌한 후 정지하였습니다. 물체가 벽과 충돌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부터 적어볼게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죠? 근데 지금 처음 운동량 어떻습니까? MV 똑같죠? 그럼 나중 운동량 어때요? 정지 똑같죠?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시간하고 뭘 곱한 게 같아야 됩니까? 힘을 곱한 게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충돌 시간이 이제 가가 더 길다 그랬죠? 그럼 이런 거 물어보겠죠. 가에서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MV였다가 0이 되니까 0 빼기 MV 뭐 이런 식으로 그 절대값 하면 MV 맞죠?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는 충격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서로 같습니다. 둘 다 MV였다가 0이 되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습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죠? 거꾸로 해놨죠? 가가 충돌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받는 힘은 더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충격량이 같아야 되니까. 디귿은 요거 두 개 물어본 거였다라고 볼 수 있죠. 기가 기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점점 어려워집니까? 자, 2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9년 11월 9일 통합과학 20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가 벽과 충돌하여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에서 물체가 벽과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물체와 벽의 충돌 시간은 t이고 시간축과 곡선이 만든 면적은 충격량이죠. 운동량의 변화량이기도 하고요. 그게 s입니다. 충돌 시간 t 동안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기억.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증가합니까? 이건 상상해 보면 되죠.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멈추잖아요. 그래서 운동량이 줄어들죠. 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었죠. 네, 그러니까 면적이 s로 주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 맞습니다. 충격량의 크기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결국에 그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구하거나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하거나.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에 대한 정보보다도 힘 시간 그래프의 면적이 주어졌으니까 이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힘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평균힘을 요 F라고 할게요. 그럼 힘 곱하기 시간. 이때 시간은 T죠. 예, 요거는 충격량이에요. 충격량인데 이 충격량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 했죠.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구하거나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하거나. 이 문제는 뭘로 구한다? 면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이걸 F에 대해서 정리하면 얼마가 됩니까? T분의 S가 되죠. 예, 그렇게 해서 D것도 맞습니다. 예, 다시 정리하면 충격량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하거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거나. 그러면 평균힘은 어떻게 구하느냐? 평균힘 곱하기 시간은 이제 충격량 하면 됩니다. 이때 충격량에 들어갈 방법이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인지 모르겠죠? 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풀이를 뭐라고? 나를 고차원적으로 매기는 것 같은데. 자, 2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야, 나는 꾹꾹 지나간다. 2020년 11월 9일 통합과학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물체가 받는 평균힘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저기는 아직 떠들고 있고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정지했던 질량이 1kg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였더니 10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을 하였습니다. 물체는 스틱으로부터 그래프와 같이 20분의 1초 동안 힘을 받았고요. 그래프에서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충격량이고요. 그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습니다. 따라서 0초부터 20분의 1초까지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으니까 그 크기가 얘가 정확하게 구하면 이렇게 구해지겠습니다. 얘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잖아요. 그럼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 방향 플러스로 하면 나중 운동량은 1kg 곱하기 10m/s가 되고요. 처음에는 정지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럼 10이죠. 10이고 단위는 힘과 시간에 보니까 뉴턴초가 되겠습니다. 단위로 장난을 치진 않았네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일단 맞고요.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요 충격량이 결국에 평균 힘 곱하기 시간이죠. 근데 시간이 몇 초였습니까? 20분의 1초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평균 힘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00N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평균 힘 곱하기 시간은 충격량인데 이 경우에는 충격량을 면적으로 구한 게 아니라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한 겁니다. 아까 문제는 면적으로 구했었는데 이번에는 평균 힘 곱하기 시간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걸로 이제 구했습니다. 뭐라고? 다 밑에 있어. 답은 다 있어요. 답이 있다고 답을 아는 건 아니잖아. 자, 25번. 2021년 11월 9일 통합과학 20번 문제입니다. 그림과는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 AB가 기준선을 동시에 통과한 후 같은 거리를 이동하여 이것도 수업시를 했던 거네. 벽에 충돌하여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AB가 기준선을 통과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벽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요. 시간축과 AB에 대한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서로 같습니다. 이 말은 이제 충격량이 같다는 거죠. 요게 이제
S라고 하면 이게 면적이 같다라는 것은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이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과 충돌하기 전 운동량의 크기는 A, B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는 게 충돌한 이후에 다 정지했습니다. 충돌 후 운동량이 같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충돌 전 운동량도 같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질량은 이제 A의 질량을 MA, MB라고 하면 이걸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충돌 전 A의 속도를 VA, 충돌 전 B의 속도를 VB라고 하면 충돌 전 운동량이 같다라는 식으로부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누가 큰지는 모르지만 충돌 전에 속력이 누가 더 빠른지는 알 수 있었죠. 기준선을 동시에 통과해서 같은 거리만큼 가서 벽하고 부딪히게 되는데 벽하고 부딪히는 순간부터 이제 힘이 작용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A는 요만큼 시간이 흐른 동안에 이제 똑같은 거리를 간 거고 B는 요만큼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요만큼의 거리, 똑같은 거리를 간 겁니다. 그래서 같은 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A가 더 짧죠.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A가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속력과 질량을 곱한 게 운동량의 크기가 되고요. 그 운동량의 크기가 같으려면 속력이 느린 A가 질량은 크고 속력이 빠른 A가 질량은 작고 속력이 느린 B가 질량은 커야지 질량 곱하기 속도의 값이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죠? 벽과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평균 힘의 크기는 사실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그냥 그래프만 봐도 B가 더 커 보이죠. 일단 B가 평균 힘이 더 크고요. 근데 충돌 시간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면 충돌 시간이 A는 요만큼이고 B는 요만큼입니다. 그래서 충돌 시간이 A가 길고 B가 짧죠. 그렇기 때문에 힘 곱하기 시간이 같아야 되니까 A는 힘이 작고 B는 힘이 커야지 평균적으로 받는 힘이 커야지 충격량이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거꾸로 해놨으니까 틀렸다. D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 풀어버리자. 자,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통합과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수평면에서 3V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와 충돌한 후 A와 B가 V의 속력으로 함께 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A와 B의 질량은 각각 M, 2M이고요. 그림란은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A와 B의 충돌 시간은 T이고요. 자, 기억 보면 조용히라. A는 운동량의 크기가 충돌 전이 충돌 후보다 크다 했는데 A는 충돌 전의 운동량이 3M 곱하기 V가 아니죠. M 곱하기 3V였고요. 충돌 후는 질량이 M 그대로인데 속도가 V가 되었죠. 그래서 충돌 전이 충돌 후보다 큽니다. 다음 나에서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죠. 그래서 B 같은 경우에 보면 오른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고요.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보면 충돌 후가 오른쪽으로 V만큼 움직였고요. 충돌 전은 정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2MV이고 그 말은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도 2MV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곧 충격량이니까 요거하고 같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AB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평균 힘 곱하기 시간 했을 때 요게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이 되어야 됩니다. 그 운동량의 변화량은 니은에서 구해놨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정리하면 T분의 2MV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학습지에서 했던 것 같네요. 맞나? 자, 4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사요나라 하고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 고2 물리학원 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수레의 충돌 실험이고요. 실험 과정을 보면 그림과 같이 힘 센서를 장착한 수레를 벽에 충돌시키고 충돌하는 동안 수레가 받는 힘을 측정합니다. 벽 앞에 스펀지를 설치하고 가정가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가의 그래프 아래 면적이 S가고요. 나의 그래프 아래 면적이 S난데 이번에는 면적이 같지 않네요. 가의 면적이 지금 더 큰 그런 상황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S가는 가에서 수레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하고 같죠. 그 상황에서 이제 충격량하고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은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요 면적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면적의 크기가
가가 나보다 더 크다고 문제 조건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건 그대로 자료를 해석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충돌하는 동안 수레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자, 이것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가는 가가 받는 충격량이고요. 그러면 가가 받는 평균 힘 곱하기 충돌 시간이 되겠습니다. S나는 나 상황에서 수레가 받는 충격량이고요. 그때 받는 평균 힘 곱하기 충돌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 요 충돌 시간을 비교해 보면 나가 더 길죠. 나가 더 깁니다. 근데 충격량 자체는 이 가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 모두 보면 요 F가는 요거 면적에다가 시간을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면적도 크고 시간도 작아요. 그러니까 분자에 들어가는 값은 크고 분모에 들어가는 값은 작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죠. 방금 한 말 이해됐습니까? 얘는 시간분의 면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분자에 들어가는 면적이 더 크죠? 근데 분모에 들어가는 나눠주는 값이 더 작으니까 작은 걸로 나눌수록 더 커지잖아요. 분수는. 그래서 이 둘 모두 요 힘이 커지는 이런 조건이 됩니다. 충격량이 큰 데다가 충돌 시간도 짧으니까 평균적으로 받는 힘은 당연히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아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고2 물리학 14번 문제고, 다음은 높이뛰기용 매트보다 장대 높이뛰기용 매트가 더 두꺼운 이유가 또 아프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두 선수의 질량이 같을 때 안전을 위해 선수가 매트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특정 값보다 작아야 됩니다. 두 선수 중 충돌 직전 기억이 큰 니은 선수, 이 기억은 지금 운동량의 크기나 포텐셜 에너지가 나와 있는데, 이때 우리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은 운동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누가 더 크겠습니까? 높이뛰기 선수,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얘의 운동량이 더 크겠죠. 그래서 니은은 장대 높이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일단 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매트와 충돌 과정에서 두 선수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가 같으려면 매트로부터 힘을 받는 시간은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높이뛰기 선수보다 더 길어야 되겠죠. 지금 충격량이 다른 경우입니다.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충격량이 지금 더 커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커서. 근데 안전을 위해서 받아야 되는 힘의 최대값은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힘 곱하기 시간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특이하게도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이 받는 힘의 최대값은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는데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크잖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크니까 그 상황에서 똑같은 힘을 받으려면 평균적으로 받는 그 힘을 받는 시간이 더 길어야지. 그래서 매트가 더 두꺼워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전형적인 이런 패턴이 아니고 이제 좀 상황을 좀 새로운 상황으로 해가지고 요 식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판단하게끔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운동량이 크면 얘나 나중에는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멈추는 똑같은 상황이면 처음 운동량이 큰 녀석이 충격량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게 더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충돌 직전에 속도가 더 빠르고 운동량이 더 큰 거죠.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얘가 더 크고 충격량이 더 크니까 그 상황에서도 똑같은 힘을 받으려면 운동량 변화가 큰데도 똑같은 힘을 받으려면 충돌 시간이 길어져야 돼요. 자, 29번부터는 제가 그냥 따로 녹화해가지고 몇 문제 안 남았으니까 오늘 마저 녹화하고 오늘 올릴게요. 2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고2 물리학원 15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수평인 얼음판 위에서 아이스하키 퍽이 골대를 뚫고 벽에 박혀 정지할 때까지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란은 퍽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구간 1, 2는 퍽이 각각 골대, 벽으로부터 힘을 받는 구간이다. 퍽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2에서가 1에서의 2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F라고 두면 2에서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EF가 되겠습니다. 이때 퍽이 벽과 충돌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대문자 T라고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래프에서는 이제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게 시간의 길이가 T가 되겠습니다. 이건 두 번의 충돌이 일어났고요. 두 번의 충돌 과정에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식을 두 번 써볼 겁니다. 이때 충격량의 부호를 플러스로 하기 위해서 왼쪽 방향을 이제 플러스로 잡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 복잡한 문제일수록 충격량을 플러스로 해야지 좀 헷갈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퍽이 골대랑 부딪힐 때 그리고 벽에 부딪힐 때 받는 힘의 방향이 왼쪽 방향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플러스로 하면 그 힘의 부호하고 충격량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충격량이 플러스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운동량에 대한 식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퍽의 질량을 임의로 m이라고 두고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돌과 두 번째 충돌에서 평균인 곱하기 시간으로 충격량을 표현해 보면 1구간에서는 F, 2구간에서는 EF의 힘을 받게 되고요. 1구간에서는 지금 골대랑 0에서 2t 동안에 속도가 변하는 것으로 보아서 2t라는 시간 동안 힘을 받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벽으로부터는 시간 t 동안에 라지 t 동안에 힘을 받습니다. 이때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해야 되는데요. 퍽의 질량은 m이고요. 골대를 통과한 이후 요 2t인 순간의 속도는 크기가 3v이고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왼쪽을 플러스로 두었으니까 마이너스 3v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처음 속도는 오른쪽으로 5v였으니까 마이너스 5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2mv가 되고요. 벽과 충돌하면 나중에 멈추고요. 충돌하기 전에는 이 속도였죠. 오른쪽으로 3v의 속도로 가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3mv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이 녀석과 같다라는 것을 기역식이라고 하고 이 녀석은 이 녀석과 같다라는 것을 니은식이라고 하면 좌변은 좌변끼리 나누고 우변은 우변끼리 나누면 같은 식이 됩니다. 요게 기역이라고 하고 이걸 니은이라고 하면 기역 얘도 기역이고요. 이건 니은 얘도 니은입니다. 그래서 좌변끼리 나누면 기역 나누기 니은, 우변끼리 나눠도 기역 나누기 니은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 되고요. 그럴 때 나눌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분자로 가게끔 하면 좀 더 결과를 빨리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나눌 때 니은 나누기 기역으로 나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좌변끼리 나누면 라지 t 나누기 스몰 t가 되고요. 우변끼리 나누면 mv가 날라가고 3 나누기 2가 되어서 요 시간은 2분의 3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그 역학에서는 두 개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 때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나누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그렇게 하면 요 미지수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좀 편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30번 문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고2 물리학원 19번 문제였고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동일한 물체 PQ를 각각 포장 상자 A 또는 B에 넣어 벽에 충돌시켰더니 충돌 후 P는 깨진 상태로 Q는 온전한 상태로 정지하였다. 그림 나는 가의 두 상자가 벽에 충돌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PQ가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각 곡선이 시간축과 이루는 넓이는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곡선이 시간축과 이루는 넓이가 충격량이죠. 그걸 S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이 면적이 같다라는 것은 충격량이 같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물체를 안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것은 이제 질량이 또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둘 다 최종적으로 멈췄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이 같고요. 충돌 전 운동량도 같아서 충돌 전 속도도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같은 경우에는 심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같기 때문에 충격량이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벽과 충돌하기 직전의 속력은 Q하고 P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물체니까 질량이 같고요. 나중에는 멈추게 되니까 나중 운동량이 같고요. 그다음 처음 운동량도 같아야 되니까 질량이 같으니까 속력이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B에 넣은 물체는 Q이다 되어 있는데 B에 넣은 물체는 깨지지 않은 물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깨지지 않았느냐? 충돌 시간이 길어서 평균적으로 받는 힘이 작죠. 그렇기 때문에 깨지지 않은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서 보면은 이제 Q가 깨지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3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고2 물리학원 13번 문제였고요. 그림가는 질량이 0.5kg인 장난감 자동차 A가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란은 A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기억 보면 0.5초일 때 A의 속력은 0.6m/s라고 되어 있는데 이 0.5초일 때 A의 속력을 모르니까 VA라고 둡시다. 그러면 그 0.6초일 때는 그래프에서 보면 이쯤이 되겠죠? 그때 운동량이 나와 있습니다. 운동량이 0.3이죠.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인데 질량이 0.5kg이니까요. 0.5 곱하기 V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VA는 5분의 3, 즉 10분의 6, 그래서 0.6m/s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니은입니다. 1에서 2초까지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인데요. 자, 1에서 2초까지 A가 받은 충격량은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따라서 1초일 때 운동량인 0.3kg/m하고 2초일 때 운동량인 0.2kg/m의 차이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0.3과 0.2의 차이니까 0.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죠? 디귿 보면 A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2에서 2.5초까지가 1에서 2초까지의 4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평균 힘의 크기는 평균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과 같다라는 식을 쓰면 되는데요. 자, 2에서 2.5초까지의 평균 힘을 F2라고 합시다. 그리고 1에서 2초까지 사이의 평균 힘을 F1이라고 하면요. 자, 2에서 2.5초까지니까 F2 곱하기 0.5가 충격량이 되겠고요. 그게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혹은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과 같다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 여기는 이제 운동량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요. 자, 2에서 2.5초 사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바로 요 값이 됩니다. 2초일 때 0.2였고요. 2.5초일 때 0이니까 요 차이에 해당하는 게 0.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0.2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1에서 2초까지는 이제 시간이 2 빼기 1 해서 1초가 되고요.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은 충격량이니까 1에서 2초 사이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1에서 2초 사이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바로 0.3과 0.2의 차이니까 0.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하면 F1은 0.1N이 되고요. F2는 양변에 2를 곱하면 되죠. 0.4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4N은 0.1N의 4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려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고2 물리학원 19번 문제였고요. 그림과는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가 각각 동일한 속력 V로 운동하다가 A는 벽과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고 B는 벽과 충돌하여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질량은 각각 3mm이고요. 그림란은 A, B가 벽과 충돌하는 순간부터 A와 B가 각각 벽으로부터 받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A가 5S, B가 S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이 힘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이제 충격량이자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벽과 충돌한 후 A의 속력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모르니까 VA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좌표축을 세운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충격량이 플러스가 되게끔 좌표축을 세우면 좀 더 안 헷갈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들은 보면 벽하고 부딪힐 때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니까 왼쪽을 플러스로 두고 각각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식을 쓸 겁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식을 쓸 건데 요 A에 대해서 하고 B에 대해서 쓰는데 우리가 충격량이 플러스가 되게끔 좌표축을 잡았기 때문에 각각 충격량은 FT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여기 플러스 값으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는 질량이 3m이고요. 나중 속도가 왼쪽으로 V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VA라고 쓰고요. 일단 빼기 3m의 처음 속도는 오른쪽으로 V니까 그 왼쪽을 플러스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V가 되겠습니다. 일단 B는 벽과 충돌한 뒤에 멈췄고요. 그 다음에 처음 속도는 오른쪽으로 V였으니까 우리가 왼쪽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마이너스 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기역이라고 하고요. 요 식을 니은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은 요 기역식의 VA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역 나누기 니은이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나눴을 때 같다라는 식을 쓸 거고요. 좌변끼리 OS 나누기 S 하면은 5가 되고요. 우변은 이제 나누는 과정에서 질량 M이 날라가죠. 그래서 M을 빼고 쓰면 3VA 더하기 3V 나누기 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계산하면 계산 과정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VA는 3분의 2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분의 2, 4번이네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